서울 강남 화려한 빌라 속 재벌가의 비밀스러운 결혼 소식. 그런데 아들의 선택이 회장의 예상과 달랐다. 편의점에서 일하는 평범한 그녀. 겉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사람의 진심. 오늘 밤 그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한 남자가 모습을 바꾼다. 재벌 회장인가 아니면 길거리의 낯선 노인인가. 이 작은 편의점 문을 열면 예상치 못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 안녕하세요. 이 채널에서는 다양한 시니어 인생 사연들을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놓치신 사연도 언제든 다시 보실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완전히 무료이니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더 많은 사연을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라윤의 빛나는 인생 사연을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빌라였습니다. 30층 높이의 건물 꼭대기 펜트하우스. 창밖으로는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이곳에서 태수그룹 김태수 회장은 조용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72살. 사업가로서의 삶을 살아온 지 50년이 넘었습니다. 김태수 회장은 아침 식사를 하며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아들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저 준호입니다. 그래, 무슨 일이냐? 김태수 회장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김태수 회장은 신문에서 눈을 떼었습니다. 아들의 결혼 소식. 반가워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래, 어떤 집안 아가씨냐? 그게, 집안은 평범합니다. 부모님은 지방에서 작은 식당을 하시고요. 김태수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이야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직업은 뭐 하는 아이냐? 그게,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김태수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편의점 알바생.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아들은 35살입니다. 그룹의 전무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명문대를 나왔고 유학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런 아들이 편의점 알바생과 결혼을 하겠다니. 김태수 회장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계시죠? 그래, 듣고 있다. 김태수 회장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를 한번 만나보고 싶구나. 네, 아버지. 언제 시간 되실 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뒤였습니다. 김태수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강 위로 아침 햇살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사람 됨됨이는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건 김태수 회장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편의점 알바생이라는 직업, 그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정말 그 아이가 아들에게 맞는 사람일까요? 아들이 평생을 함께할 만한 사람일까요? 김태수 회장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녹차가 목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김태수 회장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편의점 알바생. 그 아이는 어떤 사람일까요?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면 아들의 재산을 보고 접근한 걸까요? 김태수 회장은 평생 사람을 많이 만났습니다. 사업을 하며 수없이 많은 이들을 상대했습니다. 진심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돈을 보고 접근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들의 행복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김태수 회장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도시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 어딘가에서 그 아이도 일하고 있겠죠. 편의점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있겠죠. 김태수 회장은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한번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단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로요. 그래야 그 아이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 테니까요. 돈과 권력 앞에서가 아닌 평범한 사람 앞에서의 모습을요. 김태수 회장은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비서가 정리해둔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들이 보낸 자료였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민지였습니다. 28살. 강남구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김태수 회장은 그 주소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내일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하지만 김태수 회장의 모습으로는 안 됩니다. 평범한 노인의 모습으로 가야 합니다. 아니, 평범한 것보다 더 초라한 모습으로요. 그래야 그 아이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 수 있을 테니까요. 김태수 회장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움직여야겠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요. 비서에게도 운전기사에게도요. 이건 오직 자신만 알아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김태수 회장의 마음은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내일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아이가 정말 아들에게 맞는 사람인지를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김태수 회장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김태수 회장은 조용히 옷장을 열었습니다. 평소에 입던 정장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습니다. 명품 브랜드의 맞춤 정장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걸 입으면 안 됩니다. 김태수 회장은 옷장 구석을 뒤졌습니다. 그곳에는 오래전에 입었던 옷들이 있었습니다. 낡은 면바지 한 벌을 꺼냈습니다. 색이 바랜 회색 바지였습니다. 무릎 부분이 약간 해진 바지였습니다. 그리고 헌 스웨터 한 장도 꺼냈습니다. 털이 일어난 감색 스웨터였습니다. 김태수 회장은 그 옷들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자신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했습니다. 더 초라해 보여야 했습니다. 김태수 회장은 집을 나섰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아무도 없었습니다. 비서도 운전기사도 가정부도 아직 출근 전이었습니다. 김태수 회장은 혼자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 자신의 차가 아닌 오래된 승용차에 올랐습니다. 10년 전에 샀던 차였습니다. 요즘은 거의 타지 않는 차였습니다. 김태수 회장은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운전이었습니다. 차는 청담동을 벗어나 동대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헌옷 가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새벽 시장이 열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김태수 회장은 차를 세우고 시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좁은 골목길 양옆으로 가게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중 한 헌옷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가게 주인이 인사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점퍼 하나 사러 왔습니다. 김태수 회장이 말했습니다. 어떤 걸로 찾으세요? 낡은 걸로요. 아주 오래되고 해진 것으로요. 가게 주인은 조금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고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낡은 점퍼 몇 벌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김태수 회장은 그중 가장 낡아 보이는 것을 골랐습니다. 회색빛 점퍼였습니다. 소매 부분이 달아 있었고 지퍼도 약간 고장 나 있었습니다. 이걸로 주세요. 10,000원입니다. 김태수 회장은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점퍼를 입어보았습니다. 크기가 딱 맞았습니다. 아니, 약간 컸습니다. 그게 더 좋았습니다. 더 초라해 보였으니까요. 김태수 회장은 모자도 하나 샀습니다. 낡은 야구 모자였습니다. 챙이 휘어진 검은색 모자였습니다. 2,000원이었습니다.
김태수 회장은 가게를 나와 공중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낡은 점퍼와 모자를 쓴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더 이상 재벌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아니, 평범한 것보다 더 초라한 노인이었습니다. 김태수 회장은 모자를 더 깊이 눌러 썼습니다. 얼굴이 반쯤 가려졌습니다. 허리도 약간 구부렸습니다. 그러니 더욱 늙어 보였습니다. 김태수 회장은 화장실을 나와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른 아침의 서울 거리였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수 회장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일부러 느리게 걸었습니다. 노인처럼 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해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 젊은 여자는 그를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지나쳤습니다. 김태수 회장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래서 사람은 가진 게 없으면 보이지도 않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 회장으로 다닐 때는 모든 사람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길을 비켜주었고 먼저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더라도 외면했습니다. 김태수 회장은 계속 걸었습니다. 강남 쪽으로 향했습니다. 민지가 일한다는 편의점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차로 10분이면 갈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걸어가야 했습니다. 노인의 모습으로요. 마침내 편의점이 보였습니다. 큰 건물 1층에 있는 24시간 편의점이었습니다. 김태수 회장은 멀리서 그곳을 바라보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안에 민지가 있겠죠. 아들이 사랑한다는 그 아이가요. 김태수 회장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편의점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저녁 6시였습니다. 퇴근 시간대라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편의점 앞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원들이 들락날락했습니다. 김태수 회장은 편의점 유리문 앞에 섰습니다. 아니, 환하게 보였습니다. 카운터 뒤에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민지였습니다. 김태수 회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따르릉. 입구의 센서가 소리를 냈습니다. 민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태수 회장을 보았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모자를 눌러 쓴 노인이었습니다. 민지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환하게 미소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추운데 들어오세요. 그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김태수 회장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마음속 얼음이 조금 녹는 것 같았습니다. 김태수 회장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편의점은 따뜻했습니다. 히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김태수 회장은 일부러 음료 코너로 향했습니다. 냉장고 앞에 서서 음료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지의 모습만 신경 쓰였습니다. 민지는 다른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4,500원입니다. 봉투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손님이 나가고 민지는 다시 카운터를 정리했습니다. 김태수 회장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민지의 움직임은 능숙했습니다. 오래 일한 사람의 손놀림이었습니다. 김태수 회장은 커피 한 캔을 집었습니다. 따뜻한 캔커피였습니다.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민지가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이것만 계산하시나요? 김태수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500원입니다. 김태수 회장은 일부러 주머니를 더듬거렸습니다. 낡은 점퍼 주머니를 이리저리 뒤적였습니다.
하지만 돈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김태수 회장은 계속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그러다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돈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민지는 잠시 망설이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곧 환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이건 제가 사드릴게요. 민지는 자신의 지갑에서 1,500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계산기를 눌렀습니다. 추운데 따뜻한 거 드시고 가세요. 민지가 커피를 건넸습니다. 김태수 회장은 그 커피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연기가 아니라 진짜로 떨렸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의 돈으로 낯선 노인에게 커피를 사주고 있었습니다. 김태수 회장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천만에요. 조심히 가세요. 민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김태수 회장은 편의점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손에 든 커피는 따뜻했습니다. 김태수 회장은 그 커피를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계산보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구나. 손해를 보더라도 먼저 베푸는구나. 김태수 회장은 편의점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편의점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민지가 보였습니다. 민지는 다시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지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김태수 회장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하고 따뜻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커피의 맛보다 더 따뜻한 게 있었습니다. 민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김태수 회장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 저녁이었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김태수 회장은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낡은 옷을 벗고 샤워를 했습니다. 따뜻한 물이 몸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편의점에 있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침실로 갔습니다. 넓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고급 침구가 몸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김태수 회장의 눈에는 다른 게 보였습니다. 편의점의 형광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 불빛 아래서 일하던 민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지는 하루 종일 서서 일했을 겁니다. 편의점 알바는 힘든 일이니까요. 손님을 맞이하고 물건을 정리하고 청소를 하고요. 쉴 틈 없이 움직여야 하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민지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힘든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환하게 웃었습니다. 낯선 노인에게 커피를 사주기까지 했습니다. 자신의 돈으로요. 김태수 회장은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민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추운데 들어오세요. 괜찮아요. 이건 제가 사드릴게요. 그 따뜻한 목소리들이요. 김태수 회장은 몸을 돌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중 어딘가에 민지도 있겠죠.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갔겠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말이죠. 김태수 회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의 며느리가 될지도 모를 사람이었습니다. 이토록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김태수 회장은 평생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사업을 하며 수없이 많은 이들을 상대했습니다. 똑똑한 사람도 많았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담긴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였습니다. 돈과 권력을 위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달랐습니다. 민지는 이익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먼저 베풀었습니다. 낯선 노인에게 커피를 사줄 정도로요.
김태수 회장은 다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으로 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안도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안함도 들었습니다. 편의점 알바생이라는 직업 때문에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김태수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민지의 미소가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그 환한 미소가요.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어 있었습니다. 김태수 회장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무언가 쓰려고 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김태수 회장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태수 회장의 마음은 밝았습니다. 내일 다시 편의점에 가봐야겠습니다. 민지를 한 번 더 만나봐야겠습니다. 오늘 본 것이 진짜인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김태수 회장은 다시 침실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잠이 왔습니다.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김태수 회장은 다시 낡은 옷을 입었습니다. 어제 입었던 그 점퍼와 모자였습니다. 거울을 보니 여전히 초라한 노인이었습니다. 김태수 회장은 집을 나섰습니다. 이번에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어제와 같은 시간 저녁 6시였습니다.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걸어서 1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김태수 회장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노인의 걸음으로요. 편의점이 보였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태수 회장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따르릉. 센서 소리가 울렸습니다. 민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태수 회장을 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 어제 그분이시네요. 또 오셨어요. 민지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김태수 회장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민지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손님 중에서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라면 드실래요? 제가 끓여드릴게요. 민지가 먼저 말했습니다. 김태수 회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지는 편의점 안쪽의 조리대로 갔습니다. 냄비에 물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라면을 꺼냈습니다. 김태수 회장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민지의 손놀림은 능숙했습니다. 물이 끓자 라면을 넣었습니다. 스프도 넣고 계란도 넣었습니다. 파도 조금 넣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민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태수 회장은 편의점 한쪽 구석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였습니다. 불편했지만 김태수 회장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민지만 바라보았습니다. 민지는 라면을 그릇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김태수 회장에게 가져왔습니다. 드세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민지가 라면을 놓았습니다. 김태수 회장은 라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맛있어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수 회장이 말했습니다. 천만에요. 많이 드세요. 민지는 다시 카운터로 돌아갔습니다. 김태수 회장은 라면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편의점 라면이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아니, 민지의 마음이 담겨서 더 맛있었습니다. 김태수 회장은 라면을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카운터로 갔습니다. 계산을 하려고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맛있으셨어요. 네. 잘 먹었습니다. 다행이에요. 민지가 웃었습니다. 김태수 회장은 일부러 라면 값을 내지 않고 그냥 나가려고 했습니다. 민지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김태수 회장은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민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손님 계산 안 하셨어요. 김태수 회장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돌아보았습니다. 혹시 깜빡하신 거죠? 민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비난하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부드럽게 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김태수 회장은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돈을 꺼냈습니다. 천천히 카운터로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깜빡했네요. 괜찮아요. 저도 그런 적 많아요. 민지가 계산을 했습니다. 3,000원입니다. 김태수 회장은 돈을 건넸습니다. 민지는 거스름돈을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민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김태수 회장은 편의점을 나섰습니다. 밖은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김태수 회장의 마음은 밝았습니다. 민지는 정직했습니다. 계산하지 않은 손님을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부드럽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김태수 회장은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정직함, 친절함, 그리고 배려였습니다. 그 모든 게 민지에게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김태수 회장은 멀리서 편의점을 돌아보았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민지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김태수 회장은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진짜였습니다.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김태수 회장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마음도 가벼웠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김태수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때였습니다.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김태수 회장은 고급 정장을 입었습니다. 짙은 남색 정장이었습니다. 맞춤 제작한 정장이었습니다. 넥타이도 맸습니다. 거울을 보니 평소의 자신이었습니다. 태수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김태수 회장은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차를 준비해 주세요. 네, 회장님. 어디로 가십니까? 강남구 편의점으로 갑니다. 비서는 잠시 당황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1시간 후였습니다. 김태수 회장은 운전기사와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고급 세단이었습니다. 검은색 차였습니다. 차는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민지의 편의점으로요. 저녁 6시였습니다. 차가 편의점 앞에 섰습니다. 김태수 회장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편의점 유리창 너머로 민지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김태수 회장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문을 열었습니다. 따르릉. 센서 소리가 울렸습니다. 민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태수 회장을 보았습니다. 민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어머. 민지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김태수 회장은 카운터로 다가갔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민지는 여전히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날의 노숙자.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이셨나요? 김태수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부드러운 미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수 회장이 말했습니다. 민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김태수 회장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지 씨를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단, 제 정체를 숨긴 채로요. 무슨 말씀이신지. 제 아들 준호 알죠?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의 결혼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습니다. 김태수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초라한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민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이해가 되는 듯 했습니다. 그날 민지 씨가 건넨 커피 한 잔이요. 김태수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따뜻한 순간이었습니다. 민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는 평생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진심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김태수 회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민지 씨는 달랐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먼저 베풀었습니다. 정직했고 친절했습니다. 회장님, 민지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제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수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지는 울먹였습니다. 회장님 저야말로. 저는 그냥 아닙니다. 민지 씨의 선한 마음이 제 오랜 외로움을 녹여버렸습니다. 김태수 회장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습니다. 편의점 안은 잠시 조용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김태수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편의점 문이 열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김태수 회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여기 계셨군요. 준호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민지 씨를 만나러 왔다. 김태수 회장이 말했습니다. 준호는 민지를 보았습니다. 민지는 여전히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다. 좋은 일이지. 김태수 회장이 웃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김태수 회장은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김태수 회장은 민지와 준호를 저택으로 초대했습니다. 청담동의 고급 저택이었습니다. 넓은 정원이 있는 저택이었습니다. 저녁 6시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집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준호와 민지가 들어왔습니다. 민지는 조금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처음 오는 곳이었으니까요. 김태수 회장의 저택이었으니까요. 어서 오세요. 김태수 회장이 직접 나와서 맞이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민지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편하게 해요. 이제 가족이니까요. 김태수 회장이 웃었습니다. 민지는 조금 긴장이 풀린 듯 했습니다. 김태수 회장은 두 사람을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넓은 식당이었습니다. 큰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테이블 위에는 고급 요리가 없었습니다. 대신 편의점 김밥이 놓여 있었습니다. 컵라면도 있었습니다. 삼각김밥도 있었습니다. 민지는 눈이 커졌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민지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지 씨가 좋아하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김태수 회장이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서도 이런 소박한 걸 함께 먹고 싶었습니다. 민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준호도 감동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준호가 작게 말했습니다. 김태수 회장은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앉으세요. 세 사람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김태수 회장은 김밥을 집었습니다. 그리고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네요. 김태수 회장이 웃었습니다. 민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민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감사하죠. 김태수 회장이 말했습니다. 돈으로는 진심을 살 수 없습니다. 민지 씨의 진심이 제게 큰 선물이었습니다. 김태수 회장은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 며느리로 와줘서 고맙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준호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편의점 김밥과 컵라면이었지만요. 그 어떤 고급 요리보다 맛있었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식사 후였습니다. 김태수 회장은 민지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건 제 아내가 끼던 반지입니다. 김태수 회장이 말했습니다. 아내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반지를 민지 씨에게 주고 싶습니다. 민지는 상자를 받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열었습니다. 안에는 아름다운 반지가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런 귀한 걸. 받으세요.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요. 김태수 회장이 웃었습니다. 민지는 반지를 꺼냈습니다. 준호가 민지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습니다. 반지는 딱 맞았습니다. 민지는 반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김태수 회장은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진심을 가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지와 준호는 결혼했습니다.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김태수 회장은 누구보다 기뻤습니다. 결혼 후에도 민지는 여전히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준호는 말렸지만 민지는 고집했습니다. 저는 이 일이 좋아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좋아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김태수 회장도 민지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응원했습니다. 민지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김태수 회장이 말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김태수 회장은 다시 편의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회장의 모습으로요. 민지는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아버님, 어서 오세요. 잘 지내고 있니?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민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편의점은 여전히 바빴습니다. 손님들이 끊임없이 들어왔습니다. 민지는 한 명 한 명 정성껏 맞이했습니다. 환한 미소로요. 김태수 회장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민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재벌가의 며느리가 되었지만요. 여전히 겸손했고 친절했습니다. 한 노인이 편의점에 들어왔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은 노인이었습니다. 민지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노인은 커피 한 캔을 집었습니다. 그리고 계산대로 왔습니다. 하지만 돈이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돈이 조금 부족하네요. 노인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지는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사드릴게요. 민지는 자신의 돈으로 계산했습니다. 노인은 감사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태수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지는 여전히 민지였습니다. 돈이 생겼다고 신분이 높아졌다고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사람을 도왔습니다. 진심으로요. 저녁이었습니다. 김태수 회장은 민지와 함께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호도 함께였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김태수 회장은 민지에게 물었습니다. 민지야, 편의점 일이 힘들지 않니? 아니요, 전혀요. 민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편의점은 제 인생의 학교였어요. 민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그 마음 잃지 마라. 김태수 회장이 말했습니다. 네, 절대 잊지 않을게요.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태수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김태수 회장은 생각했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베풀 줄 아는 사람입니다. 민지처럼요. 김태수 회장은 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지는 준호와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김태수 회장도 행복했습니다. 이런 며느리를 얻었으니까요. 이런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김태수 회장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지야.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저택 안은 따뜻했습니다. 진심으로 가득했으니까요. 사랑으로 가득했으니까요. 김태수 회장은 그날 밤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함이었습니다. 민지 덕분이었습니다. 진심을 가진 며느리 덕분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따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지처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진짜 부자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게 김태수 회장이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